이게 이거 동영상 바로 뒤에 거 또 뒤에 거 그거에서 이어서인데, 그래서 이번에는 남자가 여자랑 잘 지내는 방법, 여자 사람이 아니고 자기 부인이랑 또 자기 여자친구랑 그런 이제 사랑하는 사이에서 잘 지내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 전적으로 그 아까 이제 그 남자편에서 말씀드린 요 스키너 행동심리학 요걸로 하면은 여자들은 못 견디고 이제 큰일 나고 이게 관계 회복이나 개선이 아무것도 안 돼요, 거의 다. 이걸로는 이게 그냥 안 먹혀. 요걸로 효과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럼 그게 더 문제예요. 여자가 속으로 화랑 이렇게 곪는 게 더 심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여자들은 이제 그 오윤영 박사가 나오시는 프로그램 보면은, 오윤영 박사가 나오는 프로그램 보면은 전적으로 공감해주고 얘가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얘 입장이 뭔지 그런 거 있잖아. 거기에서 확 다 녹아내려가지고 바뀌어, 저절로. 그러니까 여자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집안일을 뭐 못한다고 했을 때, 좀 그런가? 뭐 다른 거 없을까? 뭐 이렇게 남편의 에스코트를 못한다고 했을 때, 뭐 남자 입장에서 여자가 이제 좀 출근할 때 옷도 좀 챙겨주고 그러면 좋겠잖아. 근데 그럴 때, 야 너는 이거 해줘. 그럼 여자 입장에서 이게 따지게 돼. 이게 괜히 뭐 내가 얘보다 돈을 못 버나? 아니면은 뭐 얘는 뭐 애 보는 거 도와주나 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좀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이고, 이게 내가 결혼을 잘한 건가 막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어, 아침에 너도 바쁘고 나도 바쁘고 그렇지. 근데 난 당신이 이렇게 옷 입는 것 좀 챙겨주고 그러면은 하루가 기분이 좋고, 회사 가서도 하루 종일 당신 생각만 나고, 그게 너무 응원이 되고 회사 가서 아무리 모진 일도 견딜 수가 있게 되고 너무 행복하더라. 그렇게 자기 입장을 충분히 낱낱이 이제 변명이라고 할 정도로 낱낱이 이제 자기가 그런 생각이 왜 들었는지, 그런 게 이제 왜 하고 싶은지, 그거를 자기 감정에 대해서, 이성적인 거 그런 거 아니고 자기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제 다 오픈을 해야 돼. 그러면서요, 그 여자가 그거를 하기 싫어하는 입장에 대해서 완전히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그 공감이 일방적인 수준이 아니라 그 여자의 종특을 완전히 이해해가지고 이 여자가 심리 상담을 받는 것보다도 더 이해를 받을 때, 그때 여자들은 저절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때 근데 왜 그걸 안 해준, 이게 좀 어렵지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럼 여자가 또 나도 뭐 바쁘고 나도 뭐 피곤하고 뭐 애도 뭐 이렇게 유치원 등교시켜야 되고 뭐도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지적질하고 너 그렇게 살면은 뭐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되고, 거기서 그래 당신이 충분히 그렇게 힘들고 가중하고 그런 거 이해하지, 내가 욕심이지, 그러면서 충분히 다 이해를 해주고. 근데 그 여자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 여자의 입장의 속마음까지 완전히 다 꺼내서 그거를 공감을 완전히 그 여자랑 이렇게 역지사지가 완전히 해서 이제 뭐 거의 그 여자 입장이 빙의되다시피 해서 다 그걸 이해해줘야 돼. 거기서 치유가 다 돼가지고 용기가 생기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슈퍼우먼이 돼요, 여자가. 그래서 그거를 뭐 이렇게 될 때까지 계속 얘기를 들어주고 그 부분에서 풀어줘야 돼. 왜냐면 여자가 그걸 할 수 없는, 기운이 딸리는 그 무기력한, 기운이 부족한, 거기에서 여자들은 상처가 다 있어요. 자라오면서든 그 이제 다른 거에서든 뭐든 이제 쌓인 거든 끊임없이 들어줘야 돼. 근데 거기에서 이제 얘기를 좀 잘 들어준다고 하는 남자들이 조언을 하게 되고 지적질을 하게 되면 그 여자들은 거기서 마음이 확 다치게, 그게 아니라 여자가 이제
남자가 완전히 감정 쓰레기통이 돼가지고 여자의 그 감정이 완전히 치유가 되고 너덜너덜한 게 이제 속까지 이제 후련하게 다 개워질 때까지 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여자들이 느끼는 그거는 자기 입장 완전히 공감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여자의 이렇게 좀 특이한 핑계까지도 그 여자 입장에서 완전히 이해가 가고 헤아려질 때까지 듣고 거기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그 여자 마음을 완전히 수용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 여자한테 아 그래 애 보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내가 당신 육아도 많이 못 도와준 것 같고, 그리고 뭐 당신도 아침에 또 출근하는데 그래 내가 이게 욕심이고 그래서 참 과한 거 알고, 그러면서 당신은 정말 이제 훌륭한 며느리고 훌륭한 부인이고 내가 당신이랑 결혼한 것도 복이고, 그런데 참 이런 거를 요구하는 내가 참 못났다. 근데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런 게 얼마나 또 기대가 되고 좋은지, 또 거기서부터 이제 그 여자의 그 트라우마 같은 거기 싫은 것까지 다 이해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래 당신 입장에서 뭐 당신도 일하고 나도 일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내가 응원받고 싶은 생각에 당신이 나를 챙겨주기를 바란다는 게 당신 입장에서는 좀 어이가 없을 수도 있겠다. 요즘같이 남녀 수평적인 시대에. 그러고 이제 그것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해를 해주고 다 들어주고 다 그러면서, 근데 내가 이렇게 에스코트 이렇게 옷 아침에 챙겨주고 있을 때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고 하루가 기분이 좋고 당신에 대해서 하루 종일 생각하는 그런 일을 막 이렇게 이거를 지적질을 하고 조언을 하고 그렇게 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여자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을 해주면서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당신이 해줬을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고맙게 느끼고 얼마나 그래서 나는 또 다른 거 내가 부족했던 그래 육아나 그런 거 내가 더 신경 써야지 막 이렇게 해줬을 때, 내가 육아 돕고 이런 것도 당신 신경 써 이렇게 해줘야지 그런 거를 다 해줬을 때 여자들은 상처가 치유가 되면서 용기가 나면서 아 그래 뭐 까짓 거 그거 조금 10분 더 일찍 일어나면 되고 그게 그렇게 좋다는데 우리 남편이 그래 뭐 나도 일하고 당신도 일하지만 당신이 돈 벌어온 게 솔직히 조금 더 많기도 하고 뭐 또 뭐 이렇게 별별 여자들은 이제 거기서 이제 다 이 남자의 옷을 입는 그 과정을 에스코트 해줘야 돼. 그거에 대해서 100만 가지로 해줄 수 있는 쪽으로 합리화가 되기 시작해. 그때까지 다 들어주는 거기에서 너는 그렇게 살아가지고 너가 이게 뭐라도 해내는 사람이냐, 부인아 너 모자라다 너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이러면은 여자들이 거기서 확 깨.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되고, 남자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 감정을 얘기해. 너 이렇게 해라고 하지 말고 그거를 이렇게 여자가 해줬을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내가 감사하고 당신 얼마나 이렇게 막 사랑하는 당신이 그렇게 해줬을 때 내가 얼마나 좋고 나는 그게 막 꿈이었고 막 그런 자기가 그거를 원하는 거에 100만 가지 이유를 변명을 하는 걸로 들리지 않고, 여자는 공감 능력이 뛰어나니까 여자는 그런 게 다 와닿고 이제 그런 걸 얘기하면은 남편이 애처로워지고 자기가 진짜로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야 너 이거 해줘 이것도 못 해줘? 그러면 이제 거기서 확 깬다고요. 그러면서 여자의 그런 거를 할 만큼 여자의 에너지가 없는 거는 그거에 상처가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뭐 아빠가 너무 가부장적이라서 엄마가 그렇게 조금 하녀 같은 모습이 상처가 크다든지 그러니까 여자가 그거를 특이하게 하기 싫어하는 거에 대해서 완전히 그 여자 입장과 빙의가 돼가지고 완전히 공감을 해주면 여자는 자기가 더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요. 그때 또 고맙다고 하고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고 하고 그렇게 해줬을 때 막 너무 사랑한다고 하고 또 뭐 이렇게 선물이라도 갖다 주고 뭐 이렇게 집안일도 막 적극적으로 해주고, 그렇게 남자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또 해줘야 돼. 여자는 그게 오히려 남자는 막 이렇게 과하게 칭찬해주면은 이게 뭐지 하고 역효과가 나는 부분도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자는 과하게 칭찬해주면은 당연하게 칭찬이 그 정도인 줄 알고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막 정말 당신은 예쁘게 생겼다, 막 몸매도 딱 좋다, 정말 천사 같다, 뭐 이렇게 뭐 별의별 칭찬을 다 해줘야 돼요. 근데 여자가 뭔가를 해줬을 때 남자가 칭찬해주는 게 아무리 과하더라도 여자는
다 그 칭찬이 받을 만한 칭찬이라고 느껴요. 여자는 이게 참 남자보다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하고, 남자는 여자를 책임지고 싶어하는 이제 자기가 멋있어 보이고 싶고 조금 더 가장 갖고 싶어하고, 그런 욕구가 이제 지금은 남녀 평등 시대지만서도 본능이 어느 정도 있는 것처럼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모든 면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가 무슨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절대 피하지 말고 다 들어줘야 돼요. 그 얘기가 핵심이 없고 맨날 되풀이되고 뭐 그런 게 있잖아? 그게 남자가 조언을 제대로 안 해줘서가 아니야. 그게 여자 감정이 다 안 풀려서 그렇고, 남자한테 공감받는 느낌이 안 들어서 그렇고, 남편이 자기의 그 상처를 완전히 역지사지가 돼가지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자기도 입장이 그게 뭔가가 상처가 있다는 걸 알거든, 여자가. 근데 그거를 완전히 남자가 그것까지 감싸주면서 이해가 안 됐을 때,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을 때, 이해를 그 부분까지 남자가 해낸 것 같지 못할 때 여자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뭐 이렇게 뭐 옆집 여자 욕할 때 그 여자 욕을 같이 해주고, 그 여자한테 뭔가 또 결핍이 있는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막 이렇게 애 낳고 좀 이제 몸매도 예전 같지 않고 막 그런데 그 여자는 막 몸매 관리해가지고 막 완전 예뻐. 근데 그 여자가 나한테 뭐 하나 기분 나쁘게 했어. 그러면 여자는 거기 이제 몸매가 예쁜 그거에도 결핍이 있고 거기에서 상처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남자는 다 들어주고 그러면서, 아 근데 그 여자 아니 좀 아줌마가 좀 아줌마 같아야지, 몸매가 그거 너무 천박하더라. 근데 옷도 그렇게 입어가지고 싼티나고, 그 집 남편이 오히려 바람필 스타일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다 감싸주면서 그 여자의 결핍 있는 부분까지 다 이해를 해주고 그렇게 해주잖아. 그럼 여자는 오히려 이게 딱 중립으로 돌아와가지고, 아 근데 또 뭐 그 여자가 나한테 나쁜 의도로 얘기한 건 아닐 거야. 그리고 그 여자 뭐 몸매 보기 좋던데 나도 몸매 관리 좀 하려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여자한테 상처받은 그게 이제 나가지고 개워져가지고 그 여자가 똑같은 상처를 나한테 뭘 주기 전에는 그 여자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이 조금 호구 같은 남자들 있거든. 이제 착한 남자 캐릭터인데 그 중에서도 조금 이제 착한 면이 사실은 나쁜 남자인 게, 자기가 이제 좀 평범한 여자 그런 건 아니고 자기가 이제 눈을 높여서 만나는, 자기가 좀 오르지 못할 여자한테 막 이렇게 선물 같은 거 해주고 막 이렇게 비싼 거 계속 이렇게 사주고, 그러면서 또 그걸 또 받는 여자도 있어요. 좀 결핍 있고 상처가 있는 여자가. 그럴 때 이제 그 여자가 또 줄 듯 말 듯 이렇게 몸을 막 그러고, 그럴 때 막 다 해주면서 그 여자가 이제 한 번 뭐 이렇게 자고 그럴 수 있어. 그랬는데 그런 호구 같은 남자들의 특징이 여자 얘기를 잘 들어줘요. 근데 이제 그 남자랑 여자가 사귀지는 않는 게, 또 깊은 관계로 되고 결혼까지 이어지지는 않는 게, 그 여자가 진짜 힘들 때 그 남자한테 신세는 질 수 있어도, 뭐 잠깐 동거는 하고 그렇게 휴식을 취할 수는 있어도, 그 남자랑 정말 사랑하게 되지 않는 게, 대부분 여자들이, 그런 남자들은 또 특징이 얘기는 잘 들어주는데 자꾸 조언을 한다? 이게 그 여자를 보는 지능은 좀 낮고, 자기가 막 이렇게 남자로서 사회생활하고 그런 건 또 이렇게 지능이 높고, 그런데 이제 얘기를 잘 들어주는 그거 하나가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여자가 하는 얘기를 밤낮 가리지 않고 뭐 연락이나 그런 거 언제든지 다 받아가도 다 들어주는데, 거기서 뭐 조언을 해줘. 그러면 여자는 거기서 좀 듣기 싫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한동안 또 연락이 뜸하다, 그러다가 또 여자가 얘기 들어줄 사람 없고 뭐 적적하고 그러면 또 전화해가지고 또 얘기하면은 조언을 좀 해주면 거기서 또 기분 나쁜데, 아이 그래도 뭐 얘는 들어주기라도 하니까, 그리고 뭐 얘는 또 나 예쁘다 하니까 그 부분은 또 치유가 되는 것 같고 마음이 좀 편해진 거고 좋아가지고, 그러면 또 그 남자는 또 이 여자가 나한테 마음이 열린 줄 알고 막 선물 공개하고 막 그래. 근데 이게 그 여자랑 승부가 안 나. 그러니까 그런 남자들은 그냥 눈을 낮춰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런 호구짓을 할 거면
차라리 베트남 신부를 한 20살 어린 여자 얻는 게, 이게 진짜 착잡하고 이게 듣기 싫어하는 말인데 빠른 길이에요. 그러면은 그 베트남 여자 헌신을 다하고 이게 또 서로 맞아요. 또 그런 남자들이 또 이렇게 좀 여자에 대한 결핍이 있기 때문에 좀 정상적인 성욕으로 성욕이 또 세요. 이게 그 피지컬은 좋지 않더라도 지속력이나 뭐 여러 번이나 그런 게 또 강한 스타일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베트남 신부랑 그런 게 완전 잘 맞아가지고 풍짝이 잘 맞아 잘 사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베트남 신부를 만나야 되는 거는 이제 남자가 이제 연애에 대해서 학습이 조금 덜 돼가지고 모자란데 그 와중에서 이제 여자의 능력이나 이런 게 눈이 사실은 아직까지 조금 높은데 남자가 이제 이렇게 여자를 휘어잡고 여자랑 다가가고 친해지고 그런 스킬이 부족할 때 그때 이제 또 집안에서 결혼을 원하고 이제 연애 목적보다 결혼 목적일 때 그때도 또 베트남 신부가 참 이제 정말 예쁜 여자 정말 이제 좋은 신부가 되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남자가 이제 그 나이 평균에 비해서 능력이 부족해. 그럴 때도 그 나이에 이제 평균적인 능력이 있는 여자가 그 남자랑 이제 그 나이 정도 되면은 한 40대 중반 이렇게 여자가 되면은 손해보면서까지 결혼하려는 여자는 많지 않아요. 손해보면서까지 결혼할 만한 여자는 이제 정말 잘생기고 어린 남자 오히려 원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외모도 평범하고 나이도 좀 이제 어느 정도 좀 있어 40대 중반 이상인데 자기가 능력도 없고 그렇다고 막 여자 꼬시는 스킬도 막 훌륭하지 않고 그냥 평범해 그러면은 그때도 이제 베트남 신부 만나는 게 좋고요. 이제 그게 다 싫다고 했더니 이 여자 마음을 얻는 스킬을 이제 이거를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여자를 자기한테 반하게 하는 과정은 고양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는데 고양이가 집사를 사랑하게 되는 과정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강아지는 처음에 데리러 갔을 때부터 분양을 하러 갔을 때부터 바로 그 강아지가 막 이렇게 애교 부리고 꼬리치고 막 이렇게 손도 이렇게 핥아주고 집에 가고 싶다는 그런 뉘앙스를 표현을 하고 그러면은 또 집에 와가지고 바로 애교 부리고 막 그러잖아. 근데 여자가 그런다고 하면은 거의 그건 이제 조금 연기이거나 그냥 이제 자기가 공허해서 그냥 이제 좀 남자를 꼬시는 게 재밌어 하거나 또 남자를 그냥 그렇게 가볍게 만나는 게 좋거나 이제 그런 게 배어있는 여자들이 재미로 그러는 거지. 여자들은 근본적으로 고양이와 집사가 친해지는 과정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고양이를 딱 집에 데려오잖아? 그러면은 고양이가 바로 막 바로 막 이렇게 핥고 막 이렇게 애교 부리고 좋아하고 그러지 않고 어디 저기 구석에 숨는다? 그러면은 꺼내오고 막 먹을 거 주고 그럼 역겹 가고 대부분 고양이들이 그냥 이 집사라는 동물이 위험하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무장 해제가 할 시간이 조금 마음이 그냥 조금 그 공간이 필요해. 그래서 그 고양이는 그냥 이제 뭐 하루가 됐건 하루 반이 됐건 이제 자기가 이 집사가 이제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자기를 잡아먹거나 등쳐먹거나 죽이지 않는다는 걸 인식할 때까지 그냥 자기가 이제 그거를 뭐 증명하려고 하면 더 역효과가 그냥 그 고양이 혼자 시간을 보내게끔 해줘야 돼. 그러니까 남자가 이제 여자한테 이제 처음 소개팅을 하거나 뭐 이제 알게 되었을 때 여자한테 이제 말을 건네고 인사를 하고 뭐 카톡을 주고 받고 있을 때 여자가 적극적이지 않고 거부감이 있는 것 같고 그럴 때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이렇게 닥달하고 그러면 여자는 보고서 이게 그냥 그냥 영적으로 심장적으로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이 남자가 뭔가 나쁜 남자 같고 이거 뭔가 안 될 것 같아. 이 조심해야 될 것 같이 느껴. 그게 뭐 이유는 없어요. 근데 자기가 막 정말 막 이렇게 사랑하고 호감 있고 첫눈에 반한 남자고 자기가 너무 만나고 싶은 남자는 그럴 때 이제 막 얘기도 막 주고받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인사를 건네고 카톡을 하고
여자의 반응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 여자랑 연락하는 그 템포를 맞춰줘야 돼. 그 고양이가 집에 왔을 때 숨어있다가 밖에 나오는 그거까지 기다려주듯이요. 고양이가 어디 구석에 숨어있다가 이제 이 집에 이제 개방된 공간으로 이제 기어 나오는 그 순간까지, 또 지가 배고프고 이제 좀 진정이 되면 기어 나오잖아. 이 상황이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고양이를 입양해보면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이 남자에 대해서 그냥 좀 별로 그렇게 위험한 남자 같지 않고 그냥 평범하고 그냥 괜찮은 남자 같다. 그러면 여자는 이제 거기서 이제 얘기를 주고받기 시작하고 그래. 근데 거기에서 막 바로 꼬리치고, 강아지가 집에 데려온 것처럼 바로 꼬리치고 바로 막 친구가 되고 애교 부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고양이가 이제 거실로 나와서 밥그릇 있는 데 가서 밥을 먹는 그 정도라서 이 집사와 눈인사 정도 하는 그거란 말이에요. 여자가 속에 있는 거를 다 오픈하고 그러잖아. 그때 이제 집사가 그냥 밥 먹은 거 기다려주고 밥 계속 주고, 이제 고양이가 이제 안정감을 찾고 그럴 때 이제 간식도 주고 놀아도 주고 이랬을 때 고양이가 이제 좋아하기 시작하네. 이거 집사를 사랑한다는 게 즐기기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여자들은 남자랑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 템포가 이제 맞아지고 이제 얘기도 편안하게 하게 되고 이제 소통이 되기 시작하고, 그렇게 이제 뭐 카톡이나 전화나 이제 그런 게 이제 활발하게 되기 시작해요. 그때 또 이제 그 강아지 데리고 오면은 뭐 이제 애착 인형처럼 강아지 안고 자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강아지랑 같은 침대에서 자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강아지랑 바로 막 이렇게 공 던지고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여자가 그렇게 이제 카톡이 잘 주고받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게, 고양이가 이제 겨우 나와서 이제 밥 먹고 이제 집사랑 눈이산 정도 하는 정도인데, 남자가 거기서 또 적극적으로 막 그러면은, 특히 막 이렇게 조금 막 여자로 본다 스킨십을 조금이라도 마음에 든 듯이 그런 거는 진짜 역효과야. 근데 그런 거 하는 남자들이 평생 연애를 못 해본 남자들이 뭐 퇴폐업소나 뭐 이렇게 룸사롱이나 막 그런 데서 이제 여자를 겪어봐서 이렇게 유사연애로 자기가 이제 연애는 이제 굉장히 이제 텀이 길고 연애라고는 별로 없고 그런 여자들한테 익숙해진 남자들이 정상적인 여자를 일반적으로 그런 데 아니고 보통적인 여자를 만날 때 그렇게 실수를 해. 이게 약간 성적으로 좀 약간 그런 뉘앙스를 풍긴다던가 뭐 만나게 되면은 뭐 그런 건 스킨십은 괜찮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자는 거기서 마음이 열렸던 거 확 깨요. 진짜 싫어요. 하는 게 이제 정상적인 여자예요. 그 이제 고양이가 이제 겨우 나와가지고 밥 먹고 그러는데 확 안아버리고 확 머리를 쓰다듬고, 거기서 고양이가 깜짝 놀래고, 이 집사가 나 밥 먹여가지고 나 잡아먹고 나 어디 갖다 팔려고 하고 이거 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고 이거 나쁜 집사 아닌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적인 그거는, 스킨십적인 그거는 여자의 신호가 있을 때까지는 절대 금물이에요. 그러면서 여자가 그런 걸 좋아하는 만큼만 또 그런 걸 해야지, 또 아예 그런 게 없으면 여자는 또 내가 섹시하지 않나? 또 이 남자가 나 여자로 안 느끼나? 그러니까 그 성적인 표현을 하고 싶은 그런 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쁘다, 이상형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자들이 이제 마음이 조금 열리고 이제 만났을 때도 좋은 인상을 갖게 되고, 또 만났을 때 좋은 거는 여자가 이제 막 이렇게 얘기 잘 들어주고 대화가 잘 통하고 그러면서 또 너무 좋고 이렇게 평등한 거고, 그러면 여자는 그냥 이제 동성 친구 만나거나 그 남자가 이제 개인 남사친 만나는 것처럼 이제 그러고 이제 참 분위기는 좋은데 그 이상의 발전은 또 없게 되는 수도 있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대화를 잘 통하고 이렇게 따뜻한 거를 보여주는 게 전적으로 로맨틱한 분위기가 들어가야 돼. 근데 그 로맨틱한 게 절대 느끼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자가 거부감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잘 캐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자가 이렇게 뭐 같이 이제 만나서 뭐 이제 밥을 먹고 뭐 커피숍으로 이동하는데 그 들어가는 문을 열어줬다, 이렇게 에스코트를 해줬는데 여자가 조금 느끼해하는 것 같고 왜 이러지 하는 것 같으면은 거기서 뭐 의자를 빼준다든지 뭐 수저를 놔준다든지 그런 더 이상 에스코트를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문을 열어주려고 했을 때 여자가
수줍어하는 것 같지만 호감이 열리는 것 같아. 그러면 그때는 이제 또 수줍어한다는 그건 이제 완전히 그런 게 익숙한 여자 아니니까 의답해주는 건 하지 말고, 뭐 이렇게 뭐 물 따라주고 냅킨 주고, 이렇게 냅킨에 이제 그런 거 뭐 이렇게 냅킨이라든지 그런 거 이제 좀 준비해주고, 그 정도까지는 이렇게 에스코트를 해주고. 그리고 여자들은 이제 전적으로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남자를 좋아해요. 그리고 여자들은 이제 본능적으로 호구조사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어. 근데 남자 입장에서 뭐 아직 뭐 나 마음도 없는데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도 여자가 궁금해하는 거나 의문을 갖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면접 보던 시간 다 술술 얘기해주는 게 좋아요. 여자는 이제 안심을 해야지 마음도 열리고, 안심을 해야지 여자가 몸이 열려요, 사실. 여자가 이제 안심이 안 되면은 몸이 안 열리고 마음도 닫히거든. 열리려던 마음도 닫혀요. 그리고 이제 남자는 여자한테 막 꼬치꼬치 캐물고 호구조사하고 막 면접 보듯이 그 여자들은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냥 남자들은 얘기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막 이렇게 호응 잘해주고. 근데 이제 그걸로 너무 그러면은 남자로 남성으로 여자가 느끼는 게 적으니까 분위기 있는 남자가 되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 분위기 있는 남자가 되어주는 거는 중간중간 이제 예쁘다는 말과 이상형이라는 말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또 너무 첫 만남에 여자가 자기가 진짜 뚱뚱하고 안 예쁜데 막 예쁘다고 해. 그러면 여자가 그거 믿겠어? 안 믿긴다, 여자도.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센스 있게 근데 이게 옷이 컬러가 잘 어울리네요. 그러면서 옷을 참 잘 입으시는 것 같으네요. 라든지, 참 목소리가 좋으세요. 그래서 참 누구씨는 배려심이 있고 참 좋은 여자 같아요. 라든지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서 얘기도 적당히 들어주면서, 그게 또 너무 고민 상담 같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호응을 적절하게 해주면서 스몰 토크 위주로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자가 거부감이 없는 데까지만 스킨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만났을 때 이제 분위기가 좀 무르익고 이 여자랑 잘 될 것 같아. 그랬을 때 뭐 여자가 이제 뭐 밥을 먹는데 머리카락이 이렇게 뭐 음식에 닿을 것 같아. 그러면은 이렇게 살짝 남자가 이제 머리카락 이렇게 살짝 이렇게 머리카락이 닿을 거네 했을 때 여자가 이게 몸이 거부감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여자가 조금 놀래는 듯한 그게 조금이었으면 그 날은 그 여자한테 아무것도 스킨십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자한테는 안정감을 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도 여자들이 이제 안전하다고 느껴요. 아까 얘기를 했잖아. 부인이 남편한테 얘기를 들어달라고 하는 게 이제 거기에서 좀 불안하고 결핍을 느끼고 상처가 있어서 그래. 그 상처가 얼마나 불안하고 안정적이지가 못한 상황이겠어요. 그리고 이제 머리를 이렇게 했는데 또 괜찮다 그러면은 또 거기서 막 스킨십 나가고 그런 것도 안 좋지만, 또 이제 요즘 20살 애기들, 20대 애기들은 또 조금 더 이제 적극적인 경우도 있지. 여자가 또 플러팅이라는 문화도 있고, 거기서 또 남자가 반응을 안 해주면 좀 싫어하고 그러는 문화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카락 이렇게 했을 때 여자가 좀 되게 좋아하는 거, 그냥 거부감이 하나도 없는 거 그러면은 그때 머리를 이제 살짝 이렇게 뭐 이렇게 넘겨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또 이렇게 또 자꾸 이렇게 스킨십 아닌 스킨십을 하면서 반응을 보는 거야. 여자가 치마를 입고 있으면은 뭐 옷을 벗어서 이렇게 치마에 무릎에 올려주는데 무릎에 닿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옷을 이렇게 갖다 주는 와중에서 어깨에 살짝 스친다든지, 그때도 거부감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를 살피면서 절대적으로 매너 있게 가고, 그 템포는 여자가 거부감이 없는 데까지 이렇게 맞춰주고 그래야 되고. 여자들이 이제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남자들이 뭐 자기 힘든 얘기, 자기 고민하는 얘기 그런 거 이제 막 슬슬 털어놓잖아. 그럼 여자들은 모성애가 나와가지고, 연애 초반에는 모성애가 나오면 여자들이 조금 나쁜 남자 좋아하는 그런 경향 있잖아. 그러면 모성애가 바로 연애가 무르익어서 이 남자에 대한 좀 쾌락적인 호르몬이 좀 식고 정으로 넘어갔을 때, 그때 모성애가 여자가 나오는 건 아주 좋은 관계가 되지만, 처음부터 모성애 쪽으로 가는 거는 이제 남자가 여자를 좀 짝사랑하는 것처럼 될 수가 있어. 여자 입장에서는 이 남자한테 호감적인 모드는 갔는데 거기서 더 이상 진도는 안 나가거든. 그냥 이렇게 남사친처럼 하려고 하거든요, 여자는. 그러니까 막 자기의 고민 얘기나 자기 힘든 얘기 이런 건 또 남자답지 못하는, 사실 그것도 좀 있어요. 이게 원시 시대 때 남자는 사냥을 해오고
여자는 이제 훌륭한 사냥감을 해오는 남자, 남자다운 남자, 그래서 능력 있는 남자 지금으로 치면, 그리고 자기 애를 낳았을 때 책임져 줄 것 같은 남자, 그래서 안정감을 주는 남자, 그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그리고 남자는 우월한 자기 애를 낳아줄 것 같은 여자, 그러니까 유전자가 우월하고 젊고 건강하고 그러면서 그런 여자한테 이제 외모적인 거 뭐 그런 거에 이제 끌리는 본능이 있어요.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사냥을 나가는 동물이고 이제 바람기가 근본적으로 있으니까 자기를 너무 막 숨막히게 하고 이렇게 사냥감 여자한테 갖다 주는 동물이었다 보니까 너무 막 그렇게 책임감을 과도하게 요구하고 뜯으려고 하는 여자를 또 싫어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막 TV에 막 나오는 막 사기꾼 여자들, 꽃뱀 여자들 그런 여자들은 뜯기는지 모르게 뜯어가지 막 악에 받쳐가지고 막 나 이거 사주지 않으면 너 안 만날 거야. 막 그런 여자들은 한테 그런 남자가 꽃뱀한테 뜯긴 남자가 애초에 빠지지도 않는다고. 그러니까 여자한테는 절대적으로 안정감을 주면서 충분히 스킨십도 여자가 조금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을 때 바로 하지 말고 집에 가. 그리고 그 다음 만남을 조금 타이트하게 기간을 뭐 다음 주에 만날 거를 그 주에 잠깐 만나가지고 또 진도를 이어서 나가다가 그런 거 여자가 원하는 것 같을 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살짝 초반에는 남자가 한 템포를 늦추되 그게 이제 너무 떨어지면 여자가 사랑받지 못하는 기분이 들고 이제 여자도 포기하게 되고 마음을 더 안 주게 되니까 그런 거 이제 조절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여자가 뭐 연락을 요구하거나 연락을 항상 남자가 먼저 하는 걸 좋아한다거나 뭐 하거나 그랬을 때 남자 입장에서 습관이다 보니까 자기도 하는 일이 바쁘고 자기는 막 진짜 막 출근만 하면은 자영업이야. 그래가지고 진짜 막 이렇게 직원들이 있어서 더 바빠. 자기가 없으면 안 돌아가서 여기 부서 가서 봐주고 여기 부서 가서 봐주고 막 그래야 되고 또 여자랑 이렇게 카톡하고 이렇게 정신이 팔려가서 자기는 일에만 집중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또 여자는 또 한간 직종이 그랬을 때 이게 안 맞고 그게 어려울 수 있단 말이야. 그랬을 때 남자가 막 인위적으로 그 여자한테 다 맞춰가지고 카톡해주고 전화해주고 막 수시로 무리해서 그러잖아. 자기가 그런 스타일이라서 그런 거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스타일이 남자가 아닌데 자기 성격이 그런 성격인데 막 무리해서 그렇게 맞춰주잖아. 그러면은 오래 못 가요. 그럼 여자 입장에서 아 변했다. 초반에 맞춰줬는데 진짜 서운하다. 이렇게 되니까 여자가 그 연락에 대한 상처나 이제 기대치를 너가 원하는 만큼 카톡을 자주 하고 전화를 자주 하진 못하지만 그거를 이렇게 그 결핍을 충분히 만족시켜주면서 상처가 그거에 결핍 있는 상처를 남자가 완전히 치유를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연락을 막 그렇게 원하고 그랬을 때 남자가 이제 나는 연락을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그 직업적인 상황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이제 그게 막 여자한테 조언을 하거나 명령 좀 안 되고 내 입장이 그렇다 좀 배려를 해달라는 식으로 여자는 무조건 배려를 해달라는 식으로 내 입장이 다 이렇다 하면은 일단 수용을 하는 동물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여자가 화나는 거는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가 다 오케이를 하고 마음을 열었는데 약속이 안 지켜졌을 때 그 시간 약속이 안 지켜졌을 때 언제까지 한다는 그게 안 지켜져서 여자는 이제 이 남자가 나한테 배려해달라 이렇게 구구절절 말했던 거기에서 나는 마음이 확 열어서 착해졌는데 그게 사기당한 기분이 들고 기망행위를 당한 기분이 들어서 화가 치솟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당장 연락을 막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막 그런다. 근데 이제 퇴근하고 이제 끝나고 내가 조금 전화를 할까? 이러면은 그러고 이제 또 연락에 대한 여자가 결핍이 있을 때 언제 출근인지 언제 밥 먹었는지 뭐 했는지 그런 걸 이제 여자가 연락에 대한 거가 없게끔 막 주고받고 그러진 않더라도 그런 연락을 이제 적절히 해주면서 연락에 대한 불안감에 대한 여자의 결핍을 적절히 해소해주고 또 이제 뭐 퇴근했을 때 그럴 때 이제 뭐 전화를 길게 해준다든지 그게 또 남자가 싫어하는 체질이잖아. 그러면 이제 안심을 시켜줄 만큼 자기 일거수일투 쪽에 대해서 조금 이제 보고하는 식으로 해주고 또 여자가 이제 그런 보호받는 본능과 이제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서 그런데 그 원시시대 때 그거 얘기했잖아요. 자기한테 상냥감을 갖다 줄 남잔지 자기 애를 책임질 남잔지 그런 거가 이제 본능이 있으니까
조금은 뭐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선물들, 뭐 이렇게 커피 쿠폰이라든지, 그 여자가 이제 조금 뭐 겨울인데 추워 보이면 뭐 장갑을 이렇게 뭐 준다든지, 약간 이렇게 그런 거 이렇게 로맨틱하게 부담스럽지 않게 이렇게 해주면은, 또 거기서 연락에 대한 그런 것도 이제 여자가 안정감을 느끼고 결핍이 채워지기 때문에 또 여자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해소가 돼요. 근데 이제 남자가 뭐, 아, 연락 자주 할게,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서 연락이 생각보다 안 돼. 그러면은 여자는 요구 몇 번 하고 그게 이제 반복이 된다, 남자가 이제 잘 안 돼. 그러면은 여자는 그 타이밍에 그 부분에서 이 남자가 나를 속였다, 기망을 했다, 그 자기 사정을 얘기해서 나는 이해를 해줬는데 그것도 다 가짜인 것 같다, 이렇게 막 이렇게 불안한 마음에 과하게 상상을 하게 된단 말이야. 이 남자가 나를 속였다는 식으로. 왜냐면 여자가 당연히 지 성격상 그렇게 쿨해지고 배려해주는 게 아니라, 연락을 그렇게 막 요구했을 때 남자가 사정을 막 자기 시점에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랬을 때 여자가 아, 오케이 한 거는 내가 그거를 좋아하고 쿨해서가 아니라, 아, 너의 입장이 이러니까 나의 공감 능력과 배려심과 무성애야 이런, 나는 여성으로서의 훌륭한 여자니 그래 이해를 한다 하는 이 선심 쓰는 마음이었는데, 그 호의를 왼수로 갚으면 안 되는 그것처럼 그 선심 쓰는 마음이었는데, 그래서 남자가 그럼 어떻게 해줄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아, 그래도 뭐 1시간마다는 연락 꼬박꼬박 할게 했는데 그거를 못 지켰어. 그러면은 여자 입장에서는 거기서 막 좌절이 오고 실망감이 오고, 자기가 이 마음이 열렸던 것까지가 마음이 여기였는데 남자가 이제 입장을 얘기해줘서 마음이 이만큼 열렸던 것까지가 다 상처야. 그래서 다시 이렇게 다쳐. 근데 또 남자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습관이 이제 이 여자랑 소통하는 방법을 알았잖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줄게, 또 이렇게 얘기해줄게, 이렇게 얘기해줄게, 그랬을 때 이렇게 연락해줄게, 이렇게 연락해서 이렇게 했을 때 딱 그 시간과 그 기한과 그거를 조금이라도 못 지키잖아. 그러면은 어느 정도 50%만 했더라도 그 남자는 50% 노력을 한 건데, 여자 입장에서는 아, 그냥 배신감과 허무함과 그냥, 그게 이제 연애 초반에 그냥 아, 나를 그만큼까지는 안 사랑하는구나 이러고 또 마음의 문이 닫혀요. 근데 또 그러고 이제 연락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아, 나는 바빠서 이건 안 된다. 그리고 너도 그게 좀 결핍이 있어서 그러니까 너가 좀 성숙하지 못하고 너가 일이 좀 한가한 거 아니냐. 너도 좀 그 시간에 뭐 다른 거 찾아봐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하잖아, 남자식 대화로. 그러면 여자는 확 외로워지고 이 남자랑 아예 대화가 안 통하는 것 같고, 이게 뭐지 하고 다른 남자 없나? 이 남자 내가 만나봐야 될까?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그게 연락으로 예를 들었고, 모든 매사의 부분에서 다 그래요. 그 메커니즘을 잘 적용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자가 뭔가 요구하는 게 있을 때 자기 입장을 자기 시점에서 너 왜 이런 거 요구해? 아니면은 너 이런 식의 성격이 좀 어린 것 같아라, 너 이거 좀 과해,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말고 자기 입장에서 그게 왜 어려운지, 왜 힘든지, 그런 거를 충분히 이렇게 여자가 배려할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얘기하잖아. 그랬을 때 여자가 그게 만족이 안 되면은 꼬치꼬치 캐묻고 막 그런 거 막 물고 늘어지고, 그래도 그렇게 해달라는 그런 거 있어. 근데 그래도 그렇게 해달라고 하고 꼬치꼬치 캐물고 늘어지는 거일 때는 남자가 이미 여러 번 실망감을 줬을 때예요. 여자가 이렇게 꼬치꼬치 캐물고 앞뒤를 맞추고 탐정 놀이를 하기 시작하는 그때는요, 이미 약속을 많이 안 지켰다 이거예요. 그 약속이라는 게 남자가 할 거를 안 해줬다가 아니라, 자기가 사정을 해가지고 남자한테 바라는 이만큼 해서 남자의 사정을 얘기를 해줘가지고 이만큼의 기대치에서 여자는 이만큼을 낮춰서 요거에 대해서 믿고 있었는데, 요것도 딱 기한에 맞춰서 자기 기대에 맞춰서 완벽하게 안 해줬을 때, 그때 여자는 그 상처가 굉장히 쌓인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도 전부 다 마찬가지인 게, 여자가 요구하는 게 있을 때 조언을 한다든지 너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고 너 이런 거 요구하는 거 좀 이상해, 그런 말 절대 하면 안 되고, 나는 못해, 이거는 이제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나는 이거 못해라는 말에 내가 이거를 하기가 왜 힘든 사정인지 그거를 구구절절히 말하는 걸로 해소가 되지, 못해 하는 거 여자 입장에서 이 남자가 나를 안 사랑하는구나,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그걸로밖에 안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그런 사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근데 그게 이제 또 너무 쿨한 여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듣기 싫은 얘기일 때는 싫어하는 여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나 이거 선물 줘 했는데 내가 막 돈이 없어서 막 그런 얘기를, 그거 나한테 얘기 왜 하는 거야? 네가 알아서 준비해야지, 이런 여자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예외적인 여자는 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그런 여자는 또 이제 보편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 남녀 관계가 상처를 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여자가 거기에서 그렇게 금전적으로라도 치유가 돼야지만이 이 관계를 평등하게 유지할 수 있는 관계일 때, 여자가 이렇게 안정감을 원하는데 남자가 가정이 있어서 자기가 뭐 이렇게 내연녀라든지 그럴 때는 상처와 그 집착이, 여자가 상처가 나면은 집착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금전적으로라도 보상을 안 해주면 왼수가 되고, 그 남자가, 여자가 온유월에 여자가 이제 피눈물 나면은 막 온유월에 설이 내리고 막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이렇게 돼요. 여자 눈에 눈물 나면은 막 상대방 눈에 피눈물 난다, 막 그런 얘기들. 그 여자가 무섭다는 거죠. 상처받았을 때는. 그래서 여자를 절대 등쳐먹으면 안 되고, 여자를 등쳐먹었을 때는 금전적으로 깨끗하게 보상을 하면은 이 여자는 쿨해. 그러니까 여자를 등쳐먹었을 때 이 여자가 너한테 집착하잖아. 그러면 네가 이 여자를 먼저 등쳐먹었다는 거를 깨우쳐야 돼요. 그러니까 막 그런 것도 있었어요. 막 이렇게 대학생 때부터 7년 동안 동거를 했는데 남자가 이제 바람이 나가지고 갑자기 이제 자기랑 헤어지자고 하니까 여자가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한 거야. 우리는 사실혼 관계였다고. 근데 이제 뭐 법정에서는 이제 사실혼이라고 보기에는 이제 원룸에서 시작했고 막 이런 판례들이 있어요. 그게 사랑하는 남자가 어쩔 수 없이 마음이 식었고, 우리는 이제 이런 반복된 문제들로 인해서 헤어지는 시간이었고, 이런 거 받아들일 때가 있으면 어느 여자가 뭐 꽃뱀도 아니고 왜 그런 소송을 하겠어. 근데 이게 화가 나서 그렇다니까? 배신감을 느껴서. 그 여자가 꽃뱀이었으면 아예 그 대학생 때 서로 동거하는 그때서부터도 막 생활비를 다 받고, 그때 이제 뭐 집세를 반반씩 냈다 그러는데 그런 것도 없고 다 남자한테 요구하고 그런 여자였어야지. 그래가지고 또 그런 관계는 이제 일반적이지 않고 이제 특이 케이스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는 한 20%, 10% 그런 경우일 때는 그런 스타일이다, 요 스타일이 아니다 하기 위해서 그냥 잠깐 낑겨 넣은 거고, 그런 얘기는 또 다음번에 해드릴게요. 그런 특이 케이스 연애에 대해서는. 그건 이제 좀 남자가 소시오패스, 나르시스트 그런 얘기가 나오는 그거일 때 그래. 근데 내 남자친구가 이제 평범하고 우리가 평등한 사이인데 남자친구가 좀 말을 안 듣고 내 요구사항에 대해서 싸우게 되어서 여자들이 이제 이 남자를 이해하려다 보니까 내 남자친구 혹시 소시오패스가 아닐까, 혹시 나르시스트가 아닐까, 그러는 게 아니라요. 진짜로 그냥 소시오패스 나르시스트여가지고 여자들을 조금 이렇게, 그렇게 조금, 그런 남자도 있어요. 상처가 있어서 남자가. 그래가지고 여자들한테는 절대적으로 이제 80%, 90% 일반적인 연애에서, 평등한 연애에서 자기가 여자가 원하는 게 있는데 못 해줄 때 구구절절 이렇게 변명을 해주고, 이렇게 자기 시점에서 자기 마음이 왜 하기 힘든지 그런 거 다 얘기를 해준 다음에 그거에 할 수 있는 거를 자기가 50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딱 20만 얘기해. 그래서 그 20을 칼같이 지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가 뭐 매일 만나자고 해. 근데 이제 자기가 그 체력이 절대 안 돼. 그랬을 때 내가 뭐 회사가 얼마나 업무 강도가 심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그래서 내가 정말 회사를 그럼 딴 데로 옮길까? 그러면 좀 연봉은 떨어지고. 근데 근데 그러면은 우리 여자친구한테 더 내가 배려를 못 해줄 텐데, 내가 상황이 이렇게 금전적으로 타이트해지면은 지금 데이트 비용을
이렇게 비슷하게 내지만 그때는 내가 어쩔 수 없이 막 너가 좀 더 내게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건 내가 너무 자존심 상하고 싫어서 이 회사는 다녀야 될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진짜 나쁜 회사고 근데 내 입장은 이렇고 나는 이런 감정이고 나는 입장이 이렇고 나는 어떻고 어떻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 지금 일주일에 한 번 만나던 거 이렇게 평일에 잠깐 커피 타임으로 짧게 한 2번만 볼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는 목숨 걸고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럼 여자는 거기에서 또 안심을 해가지고 의심이 없어지면서 이 남자가 나를 안 사랑한다는 이 남자가 뭐 혹시 뭐 다른 여자한테 관심이 있다 그런 게 의심이 확 깨지면서 없어지면서 실제로 그 정도만 만나는 것도 만족을 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불안하게 되면 자꾸 요구사항이 커지는 거고 여자가 안정감을 느끼게 되면은 요구사항이 적어져도 만족을 하는데 그 안정감이라는 게 남자 입장에서 얼만큼을 노력했고 얼만큼을 했냐 지 입장에서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여자한테 자기가 하기로 한 거 약속한 거를 얼만큼 칼같이 그 시간에 그 날짜에 조금도 밀리지 않고 기다리지 않게 하고 기다리는 사이에서 불안하고 자기가 스트레스 받을 수 있잖아. 칼같이 지켰냐 그게 쌓였냐 그리고 그게 신뢰가 깨지지 않게 유지가 점점 되어가고 있냐 거기에서 여자들은 점점 쿨해지게 되고 집착이 있는 여자도 집착이 없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또 이제 여자가 이제 자기가 이제 또 맨날 만나지 못하고 일주일에 그럼 2번만 이렇게 커피타임으로 주말에 우리 길게 만날 때 빼고 잠깐 이렇게라도 볼까 했을 때 여자가 좀 서운해하는 것 같고 그랬을 때도 아, 막 이 정도로 이렇게 배려해줘서 고맙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가 얼만큼 너도 나한테 시간을 내주고 여자 자존심 안 상하게 그 여자가 이제 상처 있는 부분이 자기가 불안하고 남자를 더 사랑하니까 이제 자꾸 만나자고 하는 거잖아. 남자는 바쁘다고 느끼는데 거기서 이제 여자가 조금 더 사랑받고 싶고 결핍 있는 부분의 상처를 남자가 완전히 말로써 개어질 때까지 이렇게 치유를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너가 나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더 보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여자는 여기서 마음이 확 다치고 야 나 그런 여자 아니야. 너가 날 사랑해서 만나는 거야. 이렇게 슬퍼서 그렇게 말이 나가는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거기서 마음을 줄이게 된다거나. 그러니까 너도 바쁜데도 이렇게 내가 외로울 것 같고 또 우리가 만나면 이렇게 좋고 그러니까 너가 좋은 여자여서 나를 이렇게 배려해줘서 그렇게 더 만나려고 이렇게 해주고 진짜 너는 너무 고맙다 너무 훌륭하다. 그러니까 여자가 과하게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그 여자의 결핍 있는 부분과 완전히 혼연일체로 공감을 그 여자 입장에서 어떻게든 내 입장에서 상상으로는 공감이 안 갈 수 있어. 그 여자의 성격과 상황과 입장과 상처와 그런 걸 다 고려를 해가지고 완전 이해해가지고 그 여자의 상처가 별거 아니다. 나는 그 상처를 보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여자의 상처 있는 부분은 너는 이런 상처가 있다 그런 게 아니라 너는 이렇게 그 상처 있어서 요구하는 부분을 갖다가 내가 좋게끔 하려고 너가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남편한테 여자가 뭐 생활비 뭐 당신 월급 700이면은 50만 원만 용돈 쓰고 650 갖고 애한테 든 돈이 얼마인 줄 알아? 이렇게 했을 때 여자가 외롭고 여자가 불안하고 남자가 어디 혹시 밖에 나가서 막 돈이 많으니까 딴 여자 만날 거 같고 뭐 이렇게 그러고 이제 자기가 또 이제 집에서 애 보는 거 그런 거 상처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걸 요구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그 여자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그 결핍을 치료해주고 그런다는 거는 야 네가 뭔데 날 ATM기로 막 그러면 안 되고 거기에서 아 그래 당신이 애 키우느라고 힘든데 이 애 교육과 애 키운다는 게 600일 월급으로 월생활비를 써도 모자라고 1000원 있으면 또 1000원 써도 모자라고 2000원 있으면 2000원 써도 모자라고 또 상류층에 막 그런 애들 얼만큼 좋은 그런 교육을 받고 싶은데 당신이 나 같은 남편을 만나서 이렇게 훌륭한 모성애를 갖고 훌륭한 엄마인데 이 정도밖에 못 해주는 내 상황에서 당신이 얼만큼 불안해서
내가 마음이 아플 거를 알면서도 나한테 그런 거를 요구하는 좋은 현모양처고 좋은 엄마인지 안다. 그러니까 나를 등쳐먹고 에디팅기로 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여자는 또 거기서 또 사랑이 생긴다요? 그러면 또 남자는 근데 나도 이렇게 승진도 해야 되고 막 회사 생활도 중요한데 너무 찌질하게 보일 순 없지 않냐. 이렇게 부하 직원이랑 문제 없이 지내려면 좀 이제 가끔 밥도 이렇게 사 먹이고 이렇게 또 그런 게 있어서 또 용돈으로 그래도 한 150은 필요하고 뭐가 있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또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순전히 네 요구가 과외가 아니라 내 사정과 내 입장이. 그러면서 또 이제 절충을 해서 약속을 딱 지켜줘야 돼요. 그러면서 여자가 좀 불안해하는 것 같고 그러면은 근데 좀 내가 뭐 이제 얘기를 또 돌려서 뭐 요즘 야근도 많았던 것 같고 회식도 있는 거 그래서 당신이 좀 불안한 수도 있는 것 같고 당신은 그렇게 집착 있는 여자가 아니지만 요즘 밖의 세상이 흉흉해서 나처럼 건강해 보이는 남자가 장기 매매라도 당하면 어쩌겠어. 그러니까 위치 추적 우리 가족 위치 추적하자. 근데 뭐 당신이 그런 거 이제 뭐 엄마들이랑 뭐 유치원 보내고 커피 마시고 이런 것까지 다 듣기 싫으면 그땐 당신 위치 꺼놓고 나는 내 안전을 위해서 언제든지 위치 켜놓을게. 그러니까 위치 보고 그렇게 그러면 또 여자가 이제 부인이 거기서 또 안심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남편 월급 700에서 뭐 50만 원만 용돈 써 했던 게 갑자기 200만 원 용돈 써 이런 식으로 확 까내려가요. 그러면서 또 만약에 이제 여자가 이렇게 용돈 50만 원만 쓰고 남편 용돈 50만 원 쓰고 650 다 나한테 줘. 내가 다 쓰려고 하는 거 아니고 모아가지고 저축할 거 모아가지고 뭐 할 거고 그러니까 이래야지 돈이 모아지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여자가 불안해서 하는 거예요. 그때 뭐 얘는 지 입장에서 나를 가스라이팅 하려고 해. 그러면 절대 안 되고 그 집 사모님한테 애기 엄마한테 부인한테 그러면 나 용돈은 50만 원만 쓸게. 근데 그러면은 당신 명의로 카드를 해놓으면 당신한테 자꾸 알람이 가면 나도 조심해서 써서 당신 용돈을 카드로 내가 100만 원을 더 쓰게 해준다고 해도 내가 막 쓰지 않고 조심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100만 원에 대해서는 카드 한도를 100만 원짜리 카드 하나 만들어서 요 100만 원 카드를 당신한테 월급 다 주고 나 용돈 50만 원 현금 주고 100만 원에 대해서 당신한테 실시간 알람 가게 당신 명의로 해놓을까? 카드를? 그럼 내가 조심해서 쓰게 돼서 아껴 쓰니까 100만 원 다 안 쓰고 한 70만 원만 카드로 긁을 것 같기도 해. 이러면 여자들은 100만 원 써도 뭐 나중에는 한도 늘려준다?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는데 이렇게 막 쓰는 돈이 많은데 남편이 사치하는 것 같지 않고 그래 이제 150만 원 용돈도 모자라겠다 이고 이렇게 너그러워져요 여자들은. 그리고 이제 여자한테 돈 쓰고 그게 이제 부인 입장에서 그게 큰 돈을 쓰고 적은 돈을 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기가 우선순위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생활비를 300만 원 갖고 온다고 하면은 시어머니 댁은 그거에 200만 원을 보내면은 부인 입장에서는 너무 막 이게 질투가 나고 억울하고 막 이렇게 서럽고 내가 뭐 시집살이 당하려고 결혼했나 막 그런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부인한테 생활비를 300만 원 주는데 시댁에 용돈을 남편이 200만 원 주잖아. 그럴 때는 똑같이 친정에도 200만 원을 줘야 돼요.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는 기분이 들 때까지. 근데 그게 싫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 남편의 이제 자기 엄마 아빠한테는 부인의 시댁한테는 형제가 뭐 셋이잖아. 그러면은 자기 수익과 상관없이 야 우리 부모님 부양 의무가 있으니까 똑같이 50만 원씩 내자 해가지고 와이프가 이제 합리적으로 납득이 가게끔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래 다 이렇게 50만 원씩 주니까 그래 생활비 300만 원 갖고 오고 이제 빠듯한데 50만 원 줄 수 있지. 그렇게 합의가 돼야 되지. 그게 이제 싫은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 뭐 친정에도 가끔 이제 갈 때 맛있는 거 사가고 이렇게 용돈 뭐 이렇게 조금 경조사도 이제 열심히 잘 챙기고 그렇게 이제 좀 해줘야 돼. 어느 정도 평등하게.
그래가지고 그렇게 할 때가 여자들이랑 이제 아무 문제 없이 남자가 이제 노력을 별로 안 하고도 다 이제 아무 부부간의 갈등이 없게, 아무 여자친구와의 갈등이 없게 그렇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자친구 입장에서 또 부인 입장에서는 이 남자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남자고 진국이다 하면서 모든 남자의 모자란 부분을 자기 입장에서 기대에 충족되지 않은 부분을 이제 여자가 막 악에 받쳐서 막 그런 거 아닌 이상 다 이해해주게 돼요. 그리고 이미 많이 부부 사이가 악화가 돼가지고 여자가 너무 과한 걸 요구하고 남자는 숨 막히고 막 그러면은 일단 사소한 거부터 그 여자가 근데 이제 다른 건 안 돼. 그 여자가 이제 금전적인 거, 돈적인 거 원하는데 뭐 다른 거 집안 열심히 그런 거 안 되고 또 이 여자가 이제 바람피지 않기 위해서 안심하는 걸 원하는데 뭐 다른 걸로 막 괜히 잘해준다 그러면은 더 역효과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금전적인 거에 대해서 이 여자한테 다 맞춰줄 수는 없어도 조금이라도 맞춰주면서 거기에서 정확한 시간과 정확한 날짜와 정확한 금액과 이거를 주면서 아까워하지 않고 그거를 기대치로 충족을 시켜주고 그게 이제 쌓였을 때 여자는 이제 당장은 만족을 못하고 당장은 상처가 남아서 그게 이제 쌓이면서 상처가 났고 거기에서 이제 또 여건이 되면 조금 뭐 하나라도 더 해주고 뭐 하나라도 더 해주고 그랬을 때 여자는 그걸로 얼마든지 기다려줄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상처가 낫기 시작하고 그 상처가 낫는 거는 그렇게 신뢰가 꺾인 순간이 악순환이 될 타이밍이 지났을 때 여자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남편한테 생활비를 과하게 요구하는 이유가 알고 보니까 남편이 막 자기한테 생활비를 얼마 안 주는데 밖에 나가서 기분 내키면 막 술값으로 막 150만 원, 200만 원 막 확 긁어버려요. 친구들 만났을 때 막 그럴 때.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막 생활비를 과하게 요구하는데 이제 조금만 남자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 여자 입장에서 신뢰가 회복되는 순간 언제냐면 뭐 한 남자가 뭐 한 2달만 다 술집 가서 그렇게 돈을 긁었다 그러면 이게 최소한 4개월 동안 술집 가서 긁은 그게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되고 여자는 싸납게 돼요. 남자 입장에서 이제 조금 이제 들어줘서 여자한테 이제 사정도 얘기했고 우리가 대화도 했고 그러니까 또 내 용돈도 좀 줄였고 그러니까 이제 뭐 술집 가서 그는 거 이제 또 더 자주 하는 것도 아니니까 봐주겠지. 그거는 여자를 난폭하게 만드는 지름길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자 입장에서 막 애 키우고 결혼하고 그러다 보면은 정말 막 성욕이 없고 너무 힘들어지는 순간인데 남자 입장에서 부부관계를 요구하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부부관계를 치대고 요구하고 그러면은 아예 그 리스 부부로 가는 수가 있고 그럴 때는 이제 여자가 이제 힘들지 않게끔 체력을 비축할 수 있게끔 남자가 한 도와줘야 되는데 그때 뭐 애 보는 거 조금 도와주면 되겠지. 그거 오산이고 남자가 생각하는 거 최소한 4~5배를 도와줘야 돼. 집안일도 막 뭐 갑자기 한 4~5배로 뭐 이렇게 뭐 정말 막 이렇게 지금은 여자가 집안일 한 70% 남자가 집안일과 애 보는 걸 한 30% 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그거를 남자가 한 60% 하고 여자는 40%만 한 게 그렇게 확 줄여줘가지고 체력이 있게끔 하고 그것도 막 부부관계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 여자는 너무 싫고 그냥 이제 막 손도 잡아주고 TV 볼 때도 이렇게 스킨십도 거부감 없게 이렇게 팔짱도 끼고 이렇게 부부관계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서로 안겨있고 이런 시간도 좀 늘어나고 이렇게 여자가 이제 그거에 대한 거부감과 그런 게 없어질 때 이렇게 연애 분위기처럼 막 이렇게 설레이고 막 이렇게 여자가 막 이렇게 연애 초반에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뭔가 그 로맨틱한 분위기 뭔가 그 로맨틱하게 남자가 나한테 딱 그런 관계를 요구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남자는 날 사랑해서 그러는구나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어디 나가면 팔짱도 끼고 그냥 이렇게 뭐 집에서도 이렇게
출근할 때 이렇게 좀 살짝 이렇게 안고 출근하고 이렇게 인사하면서 나 잘 갔다 올게 이렇게 해서 안고 가고 약간 이렇게 스킨십에 이렇게 익숙해지고 이렇게 여자 거부감이 없는 거라고는 성적이지 않은 스킨십을 말하는 거. 막 이렇게 너무 좀 중요 부위를 갑자기 만진다거나 막 이렇게 잠자리로 갈 것 같은 그런 거 여자는 너무 싫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기다려주면서 그래서 그런 로맨틱한 분위기 그리고 이 남자가 나밖에 모르고 나를 사랑하고 그런 게 있을 때 여자는 이렇게 분위기가 이제 자기가 이제 모성애가 나오고 무르익고 그러면서 편안해지고 또 기운도 나고 그러면서 이제 그냥 이제는 막 연애 때 뜨거운 그런 스킨십이 아니라 정말 사랑해서 우리끼리 사랑을 하자 이런 스킨십 쪽으로 이제 마음이 그때서야 열리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뭐 말하려던 게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막 스킨십을 그렇게 남편 입장에서 이렇게 막 끌고 가고 요구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그런 식으로 여자는 남자랑 그렇게 다르고 남자가 막 이렇게 가르치려 들고 조언하는 그게요. 자기 입장에서는 이제 부인이 더 잔소리하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여자는 이제 막 위해주는 마음이 막 이제 이유도 막 이것저것 변명을 대면서 막 이거 해야지 당신한테 좋다 뭐 이거 뭐 차 사고 조심 안 하면 또 저번에도 사고 나지 않았냐 막 이렇게 구구절절히 얘기하는 게 남자 입장에서 잔소리 같고 왜 저렇게 나를 괴롭히듯이 얘기하지 그럴 수 있지만 또 남자가 여자한테 부탁을 할 때 그냥 이렇게 명령조식으로 나 아침에 밥 좀 차려줘 그것도 안 못해? 이렇게 하는 게 여자 입장에서 반대로 막 이렇게 구구절절히 그렇게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근데 또 이제 잔소리랑은 다른 개념이죠. 그냥 막 밥 차려줘 막 그것도 막 이렇게 떼쓰고 막 근데 뭐 밥 안 해주면 내가 막 속상하고 막 그러잖아. 그거랑은 또 다르지만 자세하게 설명 없이 부탁하고 이렇게 존중받는 기분이 아니라 명령식으로 이렇게 했을 때가 여자들은 모욕스럽고 치욕스럽고 이제 가부장적인 세대에서 자라왔던 여자들이 아직까지는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여자들은 또 마음에 심리적으로 뭔가에 거부감이 있고 그게 이제 너무 싫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절대 여자를 가르치려고 들면 안 되고 오인영 박사가 이제 뭐 이제 솔루션하고 상담하고 그런 거 보면은 다 얘기를 들어서 너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를 조율하려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부인한테는 전적으로 이제 뭐든지 공감과 소통과 배려와 그게 이제 절충이 될 때까지 또 소통과 또 기다림과 또 그걸 이제 여자 입장에서 충분히 상처가 개어질 때까지 그걸 이제 충분히 공감을 해주면서 그렇게 가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가장이고 내가 생활비를 더 많이 내니까 너 그냥 이거 해줘 이거 해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너 이거밖에 안 되니? 그렇게 하면은 여자는 정말 남자가 바람을 안 펴도 이혼을 하고 싶어요. 그냥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 같고 그 여자 입장에서 이렇게 확 이렇게 심장이 딱 숨이 막힌 게 아니라 뇌가 이렇게 확 이렇게 학대받는 듯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혼이 또 하고 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렇게 소통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제 부인과 사이가 안 좋아졌을 때 또 여자친구와 사이가 안 좋았을 때 그럴 때 여자들은 대화로서밖에 안 풀리거든요. 그리고 남자가 보여주는 그 실천력 그니까 무조건 이제 부부 상담이나 커플 상담 가시는 게 이제 저한테 오는 상담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정신분석 상담센터나 정신과의 부부 클리닉 가셔서 하시는 이제 그 3자로 하는 그게 효과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걸로 굉장히 빨리 좋아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손님은 제가 정신분석 받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더니
내가 정신이 이상해서 분석을 받아야 되는, 그 검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심리상담 대화 치유를 조금 더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무의식적인 거를 꺼내서 하는 게 정신분석 상담이에요. 심리상담은 그냥 좀, 그러니까 조언 위주로 너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니? 너는 좀 이랬구나 하고 공감해주고 조언해주고 그런 게 이제 좀 심리상담이라고 하면, 정신분석은 다 끄집어낼 때까지 기다려주고 최대한 이제 정신과 약도 다 중단을 시키고 그런 이제 대청소를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남자들 입장에서, 그리고 아까 말했던 거 이제 얘기하려다 만 거 기억이 났는데, 또 그렇게 남자들이 성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자는 애 키우고 막 집안일 그러면 이제 탈진해가지고 그런 욕구가 없어도, 그때 이제 남자가 이제 막 그렇게 남편이 그렇게 다 여자를 기다려주고 배려해주고 그래가지고 부부관계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타이밍에 또 바로 이제 자기가 원하는 타이밍에 이제 부인이 계속 우리가 부부 생활이 이제 활발하겠구나 그렇게 가면 안 되고, 그 다음 타이밍도 분명히 여자가 그렇게 이제 허용을 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막 성욕이 일어나서 그렇게 부부관계를 하고 싶은 사모님들보다는 이 남편이 조금 바람난 게 아니까 좀 나에 대해서 사랑이 식지 않는다, 이게 뭔가가 의심 가는데 책 잡힌 건 없고, 우리가 이제 조금 뭔가 위기를 느끼고 그럴 때 약간 성욕이 있는 것처럼 우리 부부관계를 하자는 식으로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남편 입장에서는 뭐 정말 이렇게 뭐 그런 이제 비아그라 그런 거를 준비해서라도 해야지, 그거를 거부하면 여자는 엄청난 상처거든요. 그게 이제 남자가 막 나를 안 사랑하고 이게 뭐 어디서 딴 여자를 만나는 것 같고 뭐가 있고 막 이렇게 그 탐정놀이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그때 이제 딱 자기가 요구를 할 때 딱 해주면은, 사모님들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막 자기가 막 무슨 거기 꽂힌 여자도 아니고 막 그렇게 막 광적으로 그러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서 거부하고 자기가 이게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이제 부부관계가 그냥 서로 안 할 때는 괜찮은데, 거기에서 뭐가 어긋났고 내가 여자가 아닌가? 그냥 사랑하는 거는 이 남자가 날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됐을 때가, 여자는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막 성욕이 있는 여자처럼 막 그렇게 요구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가정 생활을 잘 유지하는 거, 이제 친구처럼 그렇게 해준 것도 좋지만 뭔가가 로맨틱한 분위기가 있어야 된다. 그 뭔가가 로맨틱한 분위기는 막 거창한 이벤트를 해주고 막 명품 가방을 사주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조금 남자라는,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고 여자한테 이렇게 해, 내가 가장이야, 요게 아니라, 여자가 뭔가 지치는 거 그럴 때 여자가 할 일인데도 여자가 뭐 항상 아기를 씻기고 있는데, 그때 이제 여자가 좀 힘들어 보이고 그럴 때, 당신 쉬어, 내가 남자인데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슈퍼맨이 된 것처럼 내가 씻길게, 이렇게 좀 남자답게 이렇게 딱 이렇게 해줄 때, 그거를 좀 약간 이렇게, 그게 남자다운 행동은 아니라도 여자를 안심시켜주고 여자를 구해준다는 의미에서 남자답게 할 때, 그때가 여자는 로맨틱한 분위기를 느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친구들 앞에서 조금 이렇게 좋은 남편처럼 해주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해줄 때, 여자와 남편은 이제 명예적인 욕심이 있을 수 있어요. 내 남편이 근사한 남편이고 이렇게 그렇게 보이고 싶다는 그런 게 이제 크고 작고의 차이지, 그런 거를 이제 여자들이 좋아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자의 외로움은 결혼하고 나서 더 커지기 때문에, 전적으로 시댁과의 갈등에 있어서 무조건 부인 편을 들어주면 그게 시간이 가더라도 시댁과의 갈등은 해결이 돼요. 근데 어머니 편을 들어주면은 이게 해결이 되는 것 같지만 해결이 안 되고 정말 악화돼가지고 부인이 잠잠하게 있다가 이혼해야지 못 살겠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나를 사랑해주는 내리사랑이 있기 때문에 잠깐 섭섭하더라도 그게
이제 엄마가 맞추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애기가 100점 맞기를 바라지만 90점 맞아도 엄마가 좀 속상해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아 그래 90점도 어디야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합리화를 해서 우리 애기가 훌륭한 애기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는 시점이 오는 것처럼요. 근데 우리 엄마한테 그럴 수 없어. 우리 엄마한테 너 왜 그래? 그러면은 부인 입장에서는 이게 이 시어머니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시어머니한테서 못 벗어났다고 생각하고 남편이 온전히 내 남편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이 가정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자 입장에서 외로움이 극에 달하면서 진짜로 학대받는 것보다 더 심한 학대를 받아요. 정서적으로. 이제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또 어머니가 사시면 얼마나 사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다는 거, 그렇게 이 정리를 다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다음 편에는 또 기회가 되면은 조금 이제 특이한 결핍이 있는 연애 부분에 대해서 뭐 왜 언니들이 가정 있는 남편을 만났을까, 또 그 남편은 왜 바람을 폈을까 봐, 그게 이제 또 거기서 왜 그렇게 파국으로 치닫았을까, 그들은 어쨌든 어쩔 수는 없었다는 거, 그리고 그들의 입장도 있다는 거,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막 더러운 사이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은 또 그걸 사랑으로 느낀다는 거. 그러면서 그 언니들이, 그 손님 기주님들이 상처받지 않으시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게요. 오늘은 여기서 얘기를 마칠게요.